안녕하세요, 빵변입니다. 제가 요즘 재미있는 드라마 하나를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tvN의 슬기로운 의사생활인데요. 과도한 설정이나 억지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시청자들 입가에 미소가 돌게 하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지난 5회에 특별히 제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양석형 교수에게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바로 석형 아버지의 불륜 상대, 즉 상간녀였습니다. 석형의 아버지는 오래전 집을 나가서 이 여자와 살고 있고 석형의 어머니는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어요. 벌써 3개월이라네요. 상간녀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리면서 석형에게 어머니가 이혼하도록 설득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오늘은 석형 어머니가 이혼을 해주는 게 좋을지 계속 법률론을 유지하는 게 좋을지를 금전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황혼이혼의 손익계산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석형 아버지에게는 이혼 청구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즉,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석형 아버지는 이혼 소송을 내더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신 석형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협의 이혼을 해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석형 어머니에게는 크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석형 아버지가 사망할 때까지 기다린 뒤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협의 이혼을 해주면서 재산 분할을 받는 것입니다. 석형 아버지가 사망하면 석형 어머니의 상속 지분은 얼마나 될까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 석형, 그리고 배다른 동생 등 3명이 됩니다. 상간녀가 또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러면 상속 지분은 1.5대 1대 1이 됩니다. 즉 석형의 어머니는 전체 상속 재산의 3.5분의 1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석형 어머니가 석형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석형 아버지도 상당히 건강한 것 같죠? 상간녀가 아이를 계속 낳으면 석형 어머니의 상속 지분도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협의 이혼에 의한 재산 분할을 알아보겠습니다. 석형 어머니의 재산 분할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별거 이전까지 혼인 기간이 30년이 넘는 것 같죠? 그렇다면 절반 정도를 석형 어머니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석형 아버지가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즉 고유 재산을 제외하고 말이죠. 여기서는 고유 재산이 없었거나 비중이 작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석형 어머니가 협의 이혼을 해주면 그 집 재산의 50%를 챙길 수 있습니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혼에 의한 재산 분할에는 세금이 거의 붙지 않습니다. 우선 증여세나 양도세가 전혀 붙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자신의 몫이었던 것을 가져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취득세도 특례세율이 적용돼 감면됩니다. 다만 등록세는 내셔야 합니다. 반면 아까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세가 붙습니다. 석형 아버지는 돈이 많아 보이죠? 상속인들의 상속세 부담도 꽤 클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전적으로 석형의 어머니는 이혼을 하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 된 분들은 이혼으로 재산 분할을 받는 것이 나중에 상속을 받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자녀가 많고 그 중에 혼외 자식도 있고 자녀들 사이가 좋지 않다면 상속을 기다리기보다는 이혼으로 재산 분할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한쪽이 불치병에 걸렸다. 남겨질 배우자가 마음이 너무 여려서 늑대 같은 자식들에게 학대받거나 버려지거나 휘둘릴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서로 사랑하고 있더라도 이혼을 통해 재산 절반을 미리 떼어주는 게 좋을 것입니다. 즉, 황혼이혼에는 젊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계산법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